네. 자, 이제 본체로 갈게요. 김건희 관련해갖고 저희가 어저께 통일교 그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요. 김건희. 거의 특종에 가까운 보도를, JTBC도 모르는 내용을 보도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 성형이었으면 10만의 조회 나왔을 건데, 뇌물이 나오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JTBC에서 경쟁적으로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요. 나를 못 이겨, 그래도. 나는. 경쟁사인가요? 네.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줬다. 6천만 원짜리. 네. 근데 그 건진이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난 김 여사한테 전달 못했고 내가 잊어버렸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건희가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재산 신고에 없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실은 이거 지인에게 빌린 거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때 그 브랜드가 반크리프가 뭐 그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2인자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그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네면서 이제 빌리시지 마셔라. 그냥 가셔라. 여사님 그냥 가지셔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왜 건진이가 잊어버렸다고 했는지를 짐작이 가요. 왜? 왜요? 이게 듀얼백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빌렸다고 하니까 빌리지 말고 쓰세요라고 똑같은 걸 사준 거잖아. 똑같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모르지. 그냥 아니지.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그 2천만 원대 바이아 번지가 끼고 다니던 반크리프 뭐였죠? 가장 명품 브랜드 이름을 잘 몰라서 뭐 아무튼 그런 브랜드 그거였어요. 팔찌발찌는 까르띠에인데 목걸이는 그거였단 말이야. 반클리프 그냥. 그래서 반클리프 목걸이 진짜 다이아를 빌려서 차신다고 하니 새 걸로 주세요 한 건데 막상 이제 건진이 줘서 받아놓고 보니까 같은 목걸이가 두 개가 생긴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당근? 경호기한테 맡긴다. 헐. 아니 그 비싼 거는 경호기한테. 주진 않지. 6천만 원인데? 팔아오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경호기가 A씨 비싼 거는 맨날 팔아라고 지가 가지고 맨날 싼 것만 주고 그래서 경호가 언니가 이걸 갖다가 실제 당근에 해갖고 딱 판 게 아니냐 6천만 원을. 에이, 참 별난 생각을 또 하시네요. 예. 그래서 빌려준 게 아니라 원래 내 거라서 그게 있는데 그거를 또 주니까 그걸 갖다가 팔아버린 거지.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일권을 건진한테 줬던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듀얼팩처럼 보증서를 찍어놨거나 사진을 찍어놨거나 제품에 대한 로또 넘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을 때 뒤지면 또 나와. 그것처럼 또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 훨씬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안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예 없다? 아예 그쪽으로는 안 건너간 걸로 내 손에서 잘라야 내 손에서 된다. 잘라야 되는 거지. 하지만 이건 건너가서 당근으로 갔거나, 아니면 언니가 더블 목걸이로 끼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면 이게 또 뇌물로 문제가 당연히 되니까. 뇌물로 문제가 된 거고,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통일고가 그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물건 보내고 카톡으로 받은 거 확인까지 했다고. 선물이라든지 비용이나 이런 거 뇌물 주고 나서 윤석열 만난 걸 동영상도 찍어냈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아나 이거 먹으라고 던져주는 스타일 아니야. 일일이 다 증거 남기는 스타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던져준 먹거리에 대한 향방을 이미 추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이제 통일부가 내가 이 목걸이입니다. 하고 듀얼백 그 인증 번호처럼 로또 번호처럼 최 목사님처럼 통일부도 내놓겠죠. 내가 이거를 김건희 줬습니다. 라고 할 거고 이건 비싸기 때문에 김건희가 예를 들어 이거를 다시 본사에다 반납하고 돈을 찾아갔든 당근에 팔았든 이거는 백보다는 훨씬 지금 있는 물건을 찾기가 쉬울 거라는 거지.
이미 그걸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6천만 원짜리니까 또 어떻게 막 이상한 데 쑤셔넣었을 그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 중고거래나 이런 걸로도 안 되고요. 이런 고가의 제품을 중고거래를 할 때는 본사에서 만나가지고 직원한테 진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이거 6천만 원인데 4,5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본점을 가가지고 거기 가갖고 로또 넘버부터 다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주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통일교가 제시를 하면 만약 그런 방식으로 본점에서 AS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 사람이 AS를 받으려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니야, 산 사람이. 요런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치면 이 거래에 대한 증거가 어떤 대리점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가품들은. 반클리프 본사에는 알 것이다. 본사 내지는 그거를 확인을 해준, 이게 진품입니다라고 확인을 해준 대리점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건진한테 돈을 주고 뭐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윤석열하고 1시간 동안 독대했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결국에. 그리고 남부법원에 걸려 있었던 각종 수사들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진행을 막았고, 의정부 지원에 들어간 가평 쪽에서 있었던 일종의 한학자 여사 현원궁 불법 사용부터 비자금 조성 이것들도 사실상의 법적으로 묻어갖고 접수된 사건을 이미 법원이 접수한 사건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찰해봐야 돼. 그 당시에 의정부 지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기소하고 재판 준비하던 사건이 왜 양자 합의라는 이유로 해갖고 없어졌냐는 거야. 이건 단순히 둘이 무슨 재산상의 문제를 놓고 싸운 게 아니라 공금 횡령이라고 하는 범죄를 고발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안 되거든. 끝까지 재판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사실인지를 감찰을 받아봐야 한다는 거지. 이거 엄청나게 큰 법무비리예요, 이거. 수사해야 돼, 이거. 이것도 조만간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더 끔찍한 게 나왔죠. 온요양원. 남양주에 있는 김건희 일가의 온요양원에서 사실상의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 그냥 환자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온요양원 현재 63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습니다. 김건희의 오빠죠. 김진우가 대표인데 최은순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전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인 학대와 방치 그리고 식사와 간식의 양과 질, 부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엄청난 부정부패가 발견이 됐는데 예를 들면 간식도 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간식이야? 네. 쓰레기지. 주워 왔나 봐요. 아니면 버린 걸 받아왔거나. 그리고 의도적으로 맛없게 또 조리를 했대요. 뭐 이런 거는 애교고 과다 소금을 사용한다든지 잔반을 또 재활용한 의혹도 있고 비위생적인 식기를 사용한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입소자는 30일 기준으로 37만 5천 원의 식대를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와, 끼당 3,500원, 간식 하루에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소자가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 병원 이송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변 이상 증세 입소자가 20일 지연 후에 병원에 이송돼서 사망한 사례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안 보내고 요양급여를 타기 위해서 방치하는 과정 중에 사망사고까지 있었다는 거고요. 음식이 맛있으면 많이 먹는다고 맛없게 만들고 심지어 간식이나 이런 거 책정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서 환자 가족들한테 식대를 받으면서 그걸 아끼기 위해서 저런 버린 과일이나 설진한 식사재를 썼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얘네가 그래서 아마도 착복했을 걸로 보여지는 금전 금액이 강덕구 의원이 얘기했다고
42억 정도를 편취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20억만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전을 다 합쳐가지고 42억 정도를 편취를 하는데 이게 아들이 하는 병원이에요. 최원순 요양원이에요. 최원순 아들이 대표거든. 원래는 자기가 하다가 무자격증으로 해갖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아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요양원에 음식 부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이 최은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그 조리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걸 재료비로 하고 받아서 엄마는 개인적으로 돈을 또 챙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에 몇 년 계시는데, 자, 요양원은 등급이 1등급부터 해가지고 이제 입소를 하잖아요.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등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저희 아버지는 지금 3등급인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간식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70만 원 정도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식비를 따로 받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 비용이 아마 거기 다 포함된 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요양원을 알아볼 때 보호자들이 등급을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전국의 요양병원별로 그 요양병원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등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요양원 사람들하고 보호자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입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나름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온 요양원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을 행정기관이 전혀 몰랐을 리는 없고, 맞아요. 왜? 이에 대한 네.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늘 들어갔지만 이게 솜방망이식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나왔는데 왜 환자들이 이거 문제 제기 안 했을까요? 이거 손배소하고 난리나고 뉴스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뭔가 묻어버리는 외압들이 작용했고, 이런 식으로 환자 확대를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기관하고의 유착도 챙겨봐야 되는 거야.